예, 오늘 무건대리 할 차례입니다. 131페이지 이하 무건대리. 무건대리는 협의회 무건대리. 요거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대리권 없었던 경우. 그 다음에 대리권 있었다가 권한 넘거나 대리권 소멸 후이었던 경우에 대리행위 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경우는 표현대리라고 합니다. 표현대리. 지난주에 제가 이게 계약의 경우에 무건대리 조문이 6개가 있는데요. 130조부터 135조까지 요걸 좀 써보라고 했잖아요. 요 안에 시험 반드시 나옵니다. 표현대리는 세 가지가 있어요. 125조, 126조, 119조. 요거는 숫자도 익혀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저 숫자가 그냥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크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각각 한 문제씩은 반드시 나옵니다. 앞에 서론은 참고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132페이지 계약의 무건대리 그거 찾으세요. 계약의 무건대리. 계약의 무건대리. 요 파트거든요. 이거. 계약의 무건대리. 예를 들자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제일 많은 사건이 집에서 노는 아들이 아버지 땅 팔아먹는 거예요. 실제 판례 사건에 그게 제일 많아요. 숫자가. 공부하면서도 깜짝 놀랐습니다. 판례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한 명이 나타나는데 부인이에요. 재밌죠?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가 한 적이 거의 없다니까.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무건대리는. 자, 이렇게 아버지 땅이 많습니다. 토지가 많습니다. 여러 필지가 있다. 아들이 대리인이라 칭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대리인이라 칭하고 시험지에 가보의 대리인이라 칭하고 어른 병과 매매 계약 체결했다. 이렇게 나와요. 대리인이라 칭했으니까 대리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건대리 이 사람. 무건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이 계약에 누가 책임질 거냐 이 말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되냐. 뭐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갑이 내가 책임지겠다 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갑이 책임지겠다 할 수도 있지만 냉정한 아버지는 이제는 내 책임 못, 내가 여러 번 당했는데 나도 여러 번 당했는데 이제는 책임 못 지겠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건이 있고요. 실제로 또 특이한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책에서 자주 나오는 시험인데 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난 뒤에 의식이 회복돼 가지고 갑이 그것을 거부한 적도 있고 실제로 사망한 적도 있고요. 이런 사례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주 좀 특이한 상황이죠. 이것을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 조문이 지금 130조, 135조까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문이 130조입니다.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보십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밑에 있죠. 도표 밑에.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그게 포인트예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문장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근데 그 구조가 추인한 걸 이야기한 겁니까? 추인 안 한 걸 이야기한 겁니까? 그걸 원칙으로 딱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은 갑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 없다. 요겁니다.
추인 안 했을 때 그 계약은 가백의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 문장을 번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표현을 무권 대리인이 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표현을 좀 익혀야 됩니다. 이 표현을. 이때 원칙적으로 요걸 번역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추인했을 때입니까? 안 했을 때입니까? 안 했을 때가 130, 요게 원칙 조문이거든요. 법 조문이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것만 기억하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첫 번째 조문이 원칙 조문이에요. 이제 이거는 가백의 확정 무효다 이 말이에요. 가백의 확정 무효다. 이 문장을 꼭 이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추인은 무슨 뜻인가? 요건 여러분 이 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132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의 한번 봅시다. 의. 추인이란 본인이 무권 대리 행위를 추후에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고요. 추인하게 되면 확정 유효가 돼요. 추인하게 되면 확정 유효가 돼요. 확정 유효로 하려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더 정확합니다. 확정 유효로 하려는 의사표시. 그러면 반대로 하면 추인 거절은 확정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죠. 추인 하나만 알면 된단 말이죠.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려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가장 간단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유효한 걸로 할게. 내가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그걸 법률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바로 밑에 2번에 보면 무슨 권 해놨습니까? 그렇죠. 형성권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얘를. 요건 민법에 주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형성권이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그죠?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요게 가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많이 한 겁니다. 상대방이 승낙이 있어야 됩니까?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까? 네, 승낙 필요 없습니다. 도달되면 효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형성권 뜻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뜻입니다. 형성권.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132조가 있습니다. 볼게요.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찾았죠? 132조 법조문.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대항하지 못한다는데요. 약간 번역해놨네요. 상대방이 그 사실 안 때에는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추인은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주장하지 못한다. 바로 밑에 그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서 읽어 두셔야 됩니다. 법 조문 밑에 동그라미 1, 2번 있죠. 요거 해설해 놓은 것인데 그걸 1번, 2번을 묶어서 이렇게 꼭 읽으십시오. 자, 요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상대방에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알렸다는 말일까요? 무권 대리인 쪽으로 알렸다 이 말이에요. 추인을 이쪽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추인 의사표시를 무권 대리인 쪽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병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한테는 주인이 있다고 주장 못 하겠죠. 그 말이 이 뜻이에요. 상대방에게 주인 안 했으니까 상대방에게 주장 못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이 알고서 주장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거꾸로. 그게 또 다른 점이에요. 그러면 병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겠죠. 또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있으면 갑이 주장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고요. 병이 알고서 주인 있음을 알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또 무방해요. 상대방이 주장하는 건 상관없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대운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요 사이에 병이 모르고 있다 이 말은 병 기준으로 하면 무슨 뜻일까요? 갑이 을에게 주인을 했는데 병은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말은 병 기준으로 말하면 난 아직 주인 소식 못 들었다 이 말이죠. 그 말 이해되죠? 병 기준으로 하면 주인 전이에요. 이때 선의의 병, 무권 대리인 줄 모르고 계약했다. 선의의 병은 뭘 할 수 있다. 이 계약 없었던 걸로 하겠다. 처리할 수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 동그라미 2번에 지금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1번, 2번에. 2번에 보시면 돼요. 2번에. 동그라미 1번도 중요합니다. 이 주인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시험 자주 나왔거든요. 주인은 누구한테 해야 되는가? 이 문장 보고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 이렇게 잘 시험 냅니다.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상대방에게 안 했다면은 주장을 못 한다 이 말이지. 상대방에게 해라 소리 아니다 말이에요. 추인은 누구한테 할 수 있는가?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요.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선계인에게 해도 돼요. 이것도 대부분 판례인데 두세 번 시험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꼭 읽으시기 바란다. 바로 밑에. 추인이나 거절을 누구한테 할 수 있는가?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그 양수인에게 해도 된다. 이렇게 판례가 있습니다. 이 조문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법 조문 문장이 그렇게 쉽게 만들어진 문장 아닙니다. 그래서 곰곰이 좀 읽으셔야 돼요. 그거 풀어놓은 게 바로 밑에 해설문들이에요. 자, 그 밑에 4번 보세요. 추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도 몇 번 나왔는데요.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묵시적으로 해도 됩니다.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몇 번 출제됐고요. 묵시적 추인도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 2, 3, 4번에 묵시적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보세요.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무권 대리 행위 추인은 일부 추인입니까? 전부 추인해야 됩니까? 그렇죠. 전부 추인해. 원칙적으로 전부 추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일부 추인했을 때 유효다 무효다? 아닙니다. 상대방 동의를 찾아야 돼요. 상대방 동의 얻지 못하면 그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제 그 문장을 잘 낸단 말입니다. 그것도 판례거든요. 짧은 한 문장이지만 대부분 판례예요. 그거 자주 나온 자리예요. 자, 추인은 전부에 해야 된다, 일부에도 된다. 원칙적으로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딱 기억하란 말이에요. 일부 추인도 가능하다. 언제 가능한 경우가 언제예요? 동의 있을 때 오케이 이렇게 낸단 말입니다. 시험을. 그 논리를 습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질문해도 답변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133조 나왔습니다.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요거는 이제
추인했을 때 소급해서 유효다 이 말입니다. 소급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그런데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다른 의사표시가 특약이에요. 특약으로 달리 정해도 된다 안 된다, 달리 정할 수 있다, 지금부터 유효한 걸로 하자,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없으면 처음부터 유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무슨 추인입니까? 무효 추인입니까? 무권 대리 추인입니까? 오케이, 무권 대리 추인. 제목 까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무권 대리 추인했을 때 원칙 처음부터 유효, 예외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특약이 없으면 처음부터 유효다 이 말이잖아요. 오케이,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짧은 문장 딱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이제 추인 거절권이 나오는데요. 제가 책을 쓰면 추인 거절을 먼저 적습니다. 왜냐하면 추인이 원칙입니까? 추인 거절이 원칙입니까? 지금 순서상으로, 오케이 보세요. 순서상으로 130조에 추인 거절이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132조하고 133조에 추인이 나왔단 말이에요. 뒤에 나온 거예요. 추인 거절이 형님이고 추인이 동생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가장 간단한 구조를 대부분 이 책 쓴 애들이 몰라가지고 그냥 편하게 국어식으로 추인했을 때 어쩌고 추인 안 했을 때 어쩌고 이렇게 순서를 잡아 놓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국어적 표현은 맞는데요, 법학적으로는 부품이 뭐가 먼저다? 추인 거절이 먼저다. 요거부터 먼저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추인은 오케이 하면 되잖아요. 가장 쉬운 게 요거예요. 무권 대리인이 행한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자, 무권 대리인이 행한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렇게 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칙을 빼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원칙이 뭐예요? 추인 안 했을 때 요걸 까먹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강조한 게 그거예요. 시험 지문 굉장히 간단하게 냅니다. 그러면 다 아는 건데 이걸 맞다 해야 되나 틀렸다 해야 되나 연필 들고 망설인단 말이에요. 1년 동안 공부해 놓고도. 원칙적으로 이게 추인 안 했을 때 이게 원칙이다. 누구한테 무효라 했습니까? 이게 시험 잘 안 냈습니다. 본인에게 무효입니다. 내가 책임 안 지겠다 했으니까 나만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 친구 책임져야 돼요. 그럼 이게 확정 무효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백의 확정 무효지, 을에게는 아직 유효하게 남아있다니까. 이게 지가 계약해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135조가 나와요. 지가 책임져야 된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요거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게 책임이 없다. 아시겠죠? 이 한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뒤로는 쉬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계류에 상대방이 뭘 할 수 있는가? 134조 나왔잖아요. 상대방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철회할 수 있어요. 철회권 나와 있어요. 철회권은 상대방이 확정 무효로 하겠다는 의사표시예요. 철회는 본인이 합니까? 대리인이 합니까? 상대방이 합니까? 그 무권 대리인이 한다 이런 식으로 한번 낸 적도 있어요. 그건 택도 아니죠. 그래도 그걸 턱 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철회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뜻은 확정 무효가 되는 의사표시예요. 다만 이 철회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하면 추인 전까지. 추인해버리면 유효가 되거든요. 유효되고 나면 철회를 못해요. 그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유효되기 전에 철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인 전까지 철회해야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무권 대리인 줄 모르고 계약한 선의 상대방만 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약한 사람은 철회는 못해요. 무권 대리라는 걸 알고서 계약해놓고 또 없었던 걸 하자 이러면 저거 둘이서 짜고 했다가 번복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선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어요. 추인 전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요건에 보시면 2번 보세요. 철회 요건, 상대방이 선의일 것 나와 있죠? 제목에. 그 다음에 갈로 3번 보세요. 철회 시기 언제까지예요? 본인이 추인하기 전까지. 오케이, 그거. 그 다음 4번 보세요. 철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정 무효. 첫째 줄에 있습니다. 확정 무효되니까 이제 둘째 줄에 보면 본인이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확정 무효되어 버리면 추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최고권 나왔네요. 바로 밑에. 이 상대방의 최고권이 법 조문이 131조인데 최고권을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은데 철회권이 먼저 나왔네요. 자, 근데 요거는 상대방이 본인 쪽에 물어보는 겁니다. 본인에게.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무권 대리더라. 아니면 뭐 계약하고 나서 보니까 대리권이 있다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계약하고 나서 추인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물어볼 수 있다. 추인 여부 확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확답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갑이 확답한다. yes 아니면 no. 이해되시죠? 추인하겠다 안 하겠다 무슨 대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대답이 있으면 대답대로 하면 돼요. 결정하면 되는데 대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이 됐어요. 발하지 아니한 때. 이게 포인트예요. 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발송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발신주의예요. 도달주의가 아니고. 요게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자리예요. 발신주의고.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우리 민법은 추인한 걸로 볼까요? 추인 거절로 볼까요? 예, 추인 거절로 본다. 요거 갈로식 해가지고 요 거절 빼고 시험 굉장히 많이 낸 거예요. 추인 거절로 본다. 최고를 했는데 답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절로 본다. 요게 최고에 따른 법적 효과예요. 이렇게. 그 최고를 의사의 통지라 그래요.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법률에 딱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법률 효과가 이렇게 생긴다라고. 이런 구조를 준법률행위. 자, 거꾸로 말하면 법률행위가 아니고 무슨 행위? 준법률행위. 의사의 통지, 최고라는 의사의 통지에 따라 법률에 따른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런 것을 준법률행위라고. 구조가. 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면 발신주의다라는 참고하시고. 요거는 초기에 많이 나왔습니다. 도달주의에 대한 예외죠. 그런데 철회는 안 때는 못한다 이렇게 되는데 최고는 그 말이 없어요. 조문을 두 개를 잘 비교해 보시면. 그러면 최고는 상대방이 선의 악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권 대리인 걸 모르고 하든 알고 했든 물어볼 수는 있다 이 말이죠. 악의 상대방은 할 수 있다 없다. 철회를 못한다. 최고는 할 수 있다. 여기도 차이가 있고요. 요건 상대방에게 철회권, 최고권 있다. 요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추인 거절권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추인이 예외다. 요걸 딱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36페이지에 5번. 거기 보시면 135조 조문 나옵니다. 135조 조문 앞에다가 별표 하나 하세요. 여기 130조에다가 별표 하나. 130조 하나. 그 다음에 135조. 별 하나. 시험이 요게 또 잘 나오거든요. 막판에. 마지막에 요게 또 잘 나와요. 이거 제목 잘 보시면 누가 누구한테 책임진다 해놨습니까? 제목 보세요. 일단 법 135 바로 옆에 제목.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인가요? 무권 대리인이 책임져야 돼요. 상대방에게 책임져야 된다.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계약을 했는데 무권 대리인이 이 조문 분석하면 이래요. 대리권 증명 못해요. 대리권 증명도 못하고, 그러니까 무권이다 이 말이죠. 본인 추인 얻지도 못했어요. 추인도 못 받았다. 상대방이 철회도 하지 않았다. 요거는 법 조문에 없는데 논리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대방도 철회도 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이라 해야 돼요. 무권 대리인 걸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 이렇게 딱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라 해야 돼요. 제한 능력자는 책임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능력자 일것 이렇게 요 두 가지 요건 딱 갖춰야 돼요. 그러면 누가 선택하는가 하면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자, 누가 선택한다고요?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상대방이 선택해서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져야 되는데 무슨 책임져야 되냐? 이 계약대로 이행하라. 아니면 손해배상해라. 이 책임이 있다 이 말이죠. 계약 네가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 되나요? 아니면 전부 물어내라. 이렇게. 이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걸 가끔 일정한 요건 하에 이걸 생략해버리면 이렇게 말해요. 시험 지문이 이렇게 많이 내요. 일정한 요건 하에. 이 말 다 적기가 문장이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줄여버린다. 그래도 요걸 풀어낼 수도 있고요. 가장 시험 많이 나온 건 요거.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이 요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권 대리는 이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추인 안 했으니까. 본인이 책임 안 지니까. 어디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135조에서 적어놨잖아요. 이런 책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법으로 정해진 잘못 없어도 네가 한 짓이니 책임 다져라. 자,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시요. 오케이. 그렇게 되는 게 법으로 정해진 책임이다. 무과실 책임이다. 시험 이렇게 냈습니다. 글자 보세요. 여기 봐. 무자는 살랑 빼고 냈단 말이에요.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은 천지 차이거든요. 민법에서는. 꼭 주의해야 된다는다 이 말이에요. 을이 제3자로부터 강박을 당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책임 안 지죠?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판례도 하나 또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을은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처음부터 안 해야죠. 자, 복습해 볼게요. 130조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했다. 본인이 추인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원칙적으로 무효다. 오케이. 그거 까먹지 마세요. 이걸 제발 까먹지 마세요. 추인을 하면 확정 무효되는 건 아시겠죠? 추인 거절하면 자신에게 확정 무효가 되는 거고요. 추인하면 확정 유효가 되는 거고. 상대방에게 추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한테 했다는 뜻일까요? 무권 대리인 쪽으로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병에게 주장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예요. 추인은 누구한테 해야만 하는가? 그런 거 없다.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되고 상대방에게 해도 되고 승계인에게 해도 된다. 누구한테 해도 상관없다. 무권 대리인이 행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오케이. 효과.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철회는 상대방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는 의사표시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추인 전까지. 오케이. 예, 유효되면 안 되는 거니까. 유효되기 전에 무효로 합시다. 이 뜻이거든요. 합니다. 이 뜻이라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선의 상대방만. 악의자는 못한다. 최고는 둘 다 할 수 있다. 최고를 했는데 답변을 발송이 없었다. 어떻게 된다고요? 본인은 거절인가 보다. 오케이. 자, 무권 대리인이 계약을 했는데 135조입니다. 대리권 증명도 못하고 추인도 얻지 못했다. 논리적으로 상대방이 철회도 하기 전이다. 선의무과실의 상대방이고 무권 대리인 행위능력자 1대. 계약 이행해라, 손해배상 책임져라. 요거 누가 선택한다고요?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대로 책임져야 돼요. 누가 누구한테 책임져야 합니까?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오케이. 제목 기억하세요. 135조는 누가 누구한테 책임진다?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책임은 법으로 정해진 책임이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케이. 법정 무과실 책임.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과실이 없어도 무조건 책임져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판례가 한두 개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문제 통해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밑에 1번 보세요. 성질, 갈로 안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무과실 책임. 오케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책임 내용이 뭐냐면 첫째 줄에 보시면 상대방 선택에 따라 그거 하나 늘어나세요. 누구 선택한다고요?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오케이.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 부담한다. 예. 3번에 책임을 제한하겠다. 무권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다. 미성년자다.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집니다. 자, 무권 대리인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행위 능력자라 해야 책임진다 했잖아요. 예. 미성년자면 책임 안 집니다. 가끔 시험 나와요. 거기에. 예. 제한 능력자는 책임 안 집니다. 거기까지 일단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현들이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십시오. 음, 140페이지에 먼저 심화학습 보세요. 찾았습니까? 심화학습 1번 갈로 1번 제목 보세요. 표현 대리는 족보가 했는데 족보는 지워도 상관없고요.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무권 대리다 갈로 해가지고요. 족보는 지우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다 해놓고 갈로 해가지고 판례 적어주세요. 판례. 그거 시험에 하면 나온 말이에요. 대부분 판례는 표현 대리를 무권 대리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갈로 2번 보세요. 상대방이 표현 대리 주장할 때 비로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찾았나요? 네. 표현 대리는 누가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 오케이. 상대방이 중요한 거예요. 본인은 주장 못해요. 먼저 팁을 제가 드리고요.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3번 제목 보세요. 위에서 셋째 줄 푸른색으로 되어 있어요. 표현 대리는 과실상계가 허용된다, 허용 안 된다? 허용 안 됩니다. 요거 굉장히 시험 많이 나온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갈로 5번. 표현 대리는 대리 행위로서 유효해야 된다, 무효일 때도 된다? 유효라 해야 돼요. 오케이. 무효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핵심 판례 제목 1번. 강행법규 위반 무효인 경우는 표현들이 적용된다 안 된다? 표현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옆에다가 바로 옆에 화살표 해가지고요. 무효일 때는 표현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어두세요. 그 지금 언급한 그 제목 한 4-5가지가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자, 142페이지 보세요. 법 조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몇 조입니까? 125조가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제일 위에 보면 126 나와 있죠. 126에다가 별표해 두시고요. 복습할 때 요걸 꼭 한번 읽으시라고요. 세 가지 다 읽으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할 때는 뭐라도 읽어야 된다. 126은 꼭 한번 읽어야 된다. 125하고 129는요 시험에 자주 안 나와요. 자주 나오는 데가 126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 번은 표현들이 한번 읽어야 되겠다 싶으면 126은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자 제가 읽었습니다. 125조 표현들이 요거는 앞 페이지에 125조입니다.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이렇게 제목합니다. 요건 이렇습니다. 문장을 글로 표현하면 그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뜻이에요. 본인이란 사람이 거래 상대방에게 내가 을에게 대리권 줘놓을게. 이해됩니까? 보세요. 제목 보세요. 대리권 수요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다 이 말이에요. 대리권을 줘놓을게 라고 표시했다 이 말이에요. 을에게 대리권 줘놓을게요 라고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병적으로. 근데 그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리행위가 일어났다면 법률행위가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 누가 책임지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대리권 줘놓을게 라고 표시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숙권했다 안 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했으면 유권 대리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실제로 대리권 줬으면 표현 대리라고 안 불러요. 그냥 유권 대리고 책임져야 돼. 안 줬어요. 안 줘놓고 준다고 표시만 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갑에게 책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대리권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몰랐고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 책임 다 져야 돼요. 이 말 이해되나요? 병원 거래할 때 대리권 없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알 수 없었다. 나는 지가 그렇게 표시하는 것만 믿고 가서 계약했다. 이해됩니까? 그럼 너 책임져라 이 말이에요. 네가 표시했으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예요. 이 뒤집어 이야기해 볼게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대리권 없는 걸 계약할 때 확인했으면 알았거나 대리권 없다는 것을 적어도 알 수 있었다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 있다 없다? 책임 없어요 이 사람. 그래서 요거 보세요. 요거 알 수 있었다가 뭐예요? 과실 아닙니까? 요거는 악이고요. 과실이 있으면 책임 낮추자입니까? 책임 없답니까? 아예 책임 없거든요. 그러니까 책임 낮추자 과실상계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대리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안 된다? 과실상계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대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리권 없잖아요 이 사람이. 판례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다. 맞다 이렇게. 제일 시험 많이 난 게 위에 거 요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갑이 책임지는 경우 자기가 표시했으니까 책임져야 되는데 언제 책임지는 겁니까? 언제 책임지는 거예요? 갑이 이 표현대리에 대해서 책임지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갑 생각하면 안 돼요. 갑이 책임지는 경우는요, 병을 생각해야 돼요. 요걸 외우셔야 된다. 표현 대리는 누구 보호하는 제도다? 상대방 보호하는 제도다. 이 상대방이 악입니까? 과실입니까? 오케이.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이거는 세 가지가 다 공통이에요, 지금. 이게 공통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보호하는 거라고요? 선의무과실의 상대방 보호가 선의 표현 대리 제도다. 그걸 까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언더라인 할 거 한 거 볼게요. 그 밑에 보시면 성립 요건, 2번의 성립 요건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대리권 수여 표시의 법적 성질 찾았나요? 그거 첫째 줄 끝에 보면 관념의 통지 2번 시험 냈어요. 대리권 수여 표시는 관념의 통지다. 저 금방 우리가 최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최고. 이거 보세요. 최고는 뭐라고 했어요? 의사의 통지. 이거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대리권 수여 표시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그것도 준법률행위 중에 속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대리권 수여 표시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 자유롭다는 겁니다. 신문에 광고 내도 되고 개인에게 전화해도 되고 어떤 방식으로도 상관없어요. 편지 보내도 되고.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둘째 찾았나요? 이 대리권 수여 표시는 명시적으로만 될까요? 묵시적으로도 될까요? 그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묵시적으로도 됩니다. 셋째 줄에 보시면 명함 사용을 묵인하고 있는 것, 이거 대리권 수여 표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 과장이 아닌데 우리 회사 과장 명함을 쓰고 다니는 걸 묵인해 왔다 오랫동안. 그러면 책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사위가 서울에서 내려가 가지고 장모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어음과 수표를 여러 번 끊었어요. 그러면 제3자가 보면 사위에게 대리권이 있으니까 저거 장모 이름으로 어음수표 끊는 거 맞겠지? 이해됩니까?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묵시적으로 됩니다. 그 밑에 문장도 한번 읽어봐 두시고요. 그 셋째 보면 매도증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이 정도 주면 권한 준 겁니다. 그거는 그 정도 되면 권한 준 거예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갈로 2번에 보세요. 기본적 법률관계 유무효와 무관하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본인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에 기본적 법률관계 효력 유무와는 직접 관계가 없다. 직접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요 뜻입니다. 갑하고 을 사이에는 무슨 유효한 법률관계 있어야 되는가? 그거 관계 없다. 왜? 권한 준 적 없다. 그게 끝이에요. 그거 한번 시험에 나온 거예요. 갑과 을 간에 무슨 고용관계 있어야 되는가? 없어도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무슨 대리점 계약이 있었어야 하는가? 그런 거 없어도 상관없다. 그 뜻이에요. 왜? 대리권조차 주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상대방은 선의무과실.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1번. 법정 대리에 적용됩니까? 임의 대리에 적용됩니까? 예, 임의 대리에 적용됩니다. 오케이. 임의 대리에 적용됩니다. 법정 대리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126조는 중요하니까 또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예.